이 금융에 대해서 또 우리 말씀 들었는데 어떻게 도움이 좀 많이 되셨나요? 네. 여러분이 이제 기억할 게 여러분 우리가 이 학개서 2장 8절 말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재정에 대해서 또 여러분이 이제 교회에서는 계속 막 금기시하고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이제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은 이 재정에 대해서 이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거를 내가 어떻게 잘 활용해가지고 이 주님 나라를 위해서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차원에서 여러분이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마 들으시면서 좀 궁금한 것들이 좀 많이 있으셨을 텐데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저희가 대표님 초청했을 때는 이 현장에서 질문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저희가 조금 진행을 좀 효율적으로 해보려고 사전 질문들을 취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그 설문지를 통해서 사전 질문들을 취합을 했고 오늘 그 사전 질문들 중에서 좀 선별된 질문들을 가지고 우리 대표님과 좀 대화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제가 질문 몇 가지를 이 토크 형식으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쳐주시고. 제가 질문이 이제 몇 가지가 좀 나왔는데, 제가 하나씩 한번, 여러분들 질문 주셨던 것 중에서, 나눌 만한 질문들을, 좀 존리 대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돈을 쓰는 법에 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크리스천 청년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많이 이제 들었죠. 오늘도 이제 어떻게 돈을 벌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들었는데, 근데 이제 버는 법 이상으로 쓰는 법도 중요한데, 크리스천으로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네, 이게 이제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한테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나눔을 실천해야 되고 써야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조언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네, 좋은 질문인데요. 제일 먼저 하지 말아야 될 거는 나를 위해서 쓰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자처럼 보이려고 쓴 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러분 이케아 아시죠? 그 이케아의 그 설립자가 세계에서 4번째 부자였어요. 근데 그분이 최근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그 사람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적인 스토리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비행기를 탈 때 항상 코치 클래스를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정도 돈이 많으면요, 비행기 1등석에 타면 전혀 문제 안 되죠. 근데 그 사람은 자기한테 돈 쓰는 거를 극도로 절제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아이디어는 항상 사람들을 부자를 만들려면 어떻게 될까 고민했어요. 그래서 사업 아이디어도 그렇게 나온 거예요. 가구를 살 때 다 완성된 거를 사면은 비싸게 돈을 내야 되는데 내가 그거를 와서 내가 조립하면은 사람들이 그 인건비를 줄일 수 있으니까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아이디어로 만든 거거든요.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돈 쓰는 거가 그를 극도로 아끼고 그 돈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그렇게 막 비싼 백을 사거나 비싼 옷을 사거나 그거는 그거를 줄여라. 일단 무조건 부자가 되라. 그 다음에는 얼마든지 쓸 데가 많아.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면 도와줄 데가 너무 많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뭐 돈이 많다고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도와줄 때 그렇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최근에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를 하시는데 그 선교사님이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사모님이 오셨는데 100만 원밖에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여러분 도와주고 싶잖아요. 돈이 없으면 안 되죠. 또 도와줬고요. 또 최근에는 제가 하는 일은 아이를 낳아서 이렇게 버리고 간 그런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수녀원에 계신 수녀님들하고 해서 이 아이들이 18살 때 고아원에서 나올 때 한 500만 원 정도 갖고 나온다고 얘기 들었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나왔을 때
또 그 잘못된 라이프를 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려고 우리가 펀드를 사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돈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그 훨씬 더 의미가 있는 얘기죠. 내가 나 혼자 멋있게 보이려고 비싼 물건을 사는 것보다 나한테 쓰는 거를 줄이고 그걸로 투자를 해서 내가 부자가 됐을 경우에 얼마든지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데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한테. 대표님, 쓰기 전에 다,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슨 뜻일까? 근데 당신은 부자가 아닌데 그걸 왜 걱정해? 그래서 너무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돈 다 못 쓰고 죽을까 봐 걱정하는 거예요. 그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거는 쓸 때는 너무 많아요. 근데 먼저 부자가 되라. 네. 먼저 일단 부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일단 아무튼 이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 네, 이게 살라는 네, 그런 의미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를 위해 쓰지 말고 남을 위해서 쓰라는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이제 그 투자는 기업에 관한 질문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기업 투자를 할 때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 투자 가치만 보고 이제 투자를 하는데 저희가 이제 기독교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하는 어떤 비즈니스에 따라 가지고 조금 이제 비윤리적인 걸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인공지능 예를 들었는데 네, 인공지능은 사실 좋은 것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공지능이 꼭 아니더라도 뭔가 좀 비윤리적인 일을 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에 투자를 할 때 이거를 어떻게 크리스천으로서 바라봐야 되는지 네, 이 부분을 질문 굉장히 주셨습니다. 중요하죠. 요새 이제 ESG 하잖아요. 그게 원래 교회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윤리적이지 않은 거를 하는 회사는 투자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술을 파는 회사라든가 담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만드는 회사라든가 그런 데는 이제 투자 안 하는 게 하나의 그런 교회에서 시작한 운동인데요. 지금은 그게 이제 훨씬 더 그 발전이 돼서 지금은 그 환경을 파괴한다든가 그런 기업은 이제 그 아예 투자를 금지하고 있죠. 저희 같은 경우도 그 ESG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 정말로 중요한 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가 금융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는 거, 금융교육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창업정신, 젊은 사람들이 창업을 다 원해야 되는 거로 창업정신이 중요하고요. 세 번째가 여성 이슈예요. 그러니까 젠더 이게 다양성 이게 전 세계에서 꼴찌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갖고는 한국은 절대로 안 돼요. 일본 같은 경우가 여성 지수가 일본이 무조건 꼴찌였어요. 그리고 한국이 두 번째 꼴찌. 근데 지금은 일본이 확 올라갔고 한국이 절대적으로 꼴찌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먼 펀드를 만들었어요. 대한민국을 바꾸려고 그러면 여성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그런 기업에 투자해야 그 기업에 더 당연히 더 잘 된다. 왜냐하면 다양성을 갖고 있는 회사가 당연히 돈도 많이 벌게 돼 있고요. 그게 이제 아주 글로벌 트렌드가 되어 있는데 한국은 너무나 지금 비하인드 돼 있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왜 그렇게 랭킹 올라갔냐면 일본은 아주 단호하게 생각했어요. 여성 지수가 나쁜 회사는 아예 정부 돈이 투자를 못하게 법으로 막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각 기업들이 여성 임원을 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확 올라갔죠. 한국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ESG, 기업의 윤리가 이제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왔다. 그렇게 생각하고 만약에 어떤 사회에 도움이 되지 않는 기업은 저희가 이제 저희도 투자를 안 할 거고요. 아마 그게 글로벌한 이슈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여성 이슈, 그 다음에 금융교육, 창업교육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파악하셨죠? 네. 네, 결론은 그
비윤리적인 데는 투자를 안 하는 쪽으로 하는 게 맞다는 네, 맞아요. 그런 결론으로 제가 받아들였고요. 네, 그런 거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다음 질문 한번 제가 이 다음 질문은 여러분의 수준이 느껴지는 질문입니다. 그 요즘 정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또 이 통화 스와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통화 스와프. 그래서 우리 미국한테 이제 우리 외환고가 없을 때 미국하고 이제 적정 딱 환율로 해가지고 이제 통화를 교환하는 걸 통화 스와프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연장이 작년에 불발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아마 청년들이 보기에는 좀 이제 외환 위기 상황이 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불안정한 국제 정세 가운데 청년들에게 현명한 주식 투자 방법에 대해서 조언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거는 너무 알아서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나이가 20대 30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투자를 했을 때 그 돈을 회수하는 때는요, 여러분들이 20년, 30년 후에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에 일어난 게 여러분들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은 월급이 10%씩 투자하기로 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비가 올 때도 사고 눈이 올 때도 사고 그냥 기계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제 투자 전문가지만 신경 안 쓰죠. 신경 안 씁니다. 이거는 매일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인플레이션 얘기하겠죠. 또 뭐 이자율 얘기하겠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일인데 너무나 사람들은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복잡하게 해요. 그거를 예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비가 온다고 회사 안 나가요? 마찬가지 투자도요. 나는 기업에 투자하는 거고 장기 투자하는 거고 그 중간에 비가 올 때도 있고 눈이 올 때도 있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잘못된 투자 방법을 가리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미국이 이런 뭐 수합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냥 저보다 걱정을 더 많이 해요. 근데 뭐 시나리오를 쓰죠. 이럴 때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뭐 투자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계처럼 하는 거 단순하게.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커피값 아껴서 사고 자동차 판 돈으로 사고 사교육비 안 쓴 거로 사고 백 팔아서 사고 그게 투자예요. 그래서 부자들은 그렇게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많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아까 이제 연금저축펀드 내가 한 달에 30만 원 해야 되겠구나. 한 달에 50만 원 했겠다. 그거예요. 근데 너무나 막 복잡하게 생각하는 사람, 특히 남자들이 문제가 크죠. 자기가 다 하려고 막 핸드폰 매일 들여다보고 또 미국 주식 하니까 또 밤새고 봐야 되고 그건 쓸데없는 짓이에요. 네. 결론은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말고 생활화해라 투자를 물론이죠. 그런 결론으로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 지난번에도 이제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투자는 어떻게 보면 철학인 것 같아요. 습관이고 네. 철학이다. 이런 표현상에서 아마 답변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쓸데없는데 신경 쓰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투자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이 다음 질문은 우리 이 대한민국에 대한 질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이제 대선이 끝나고 이제 아마도 이제 대선이 끝나고 대통령 바뀌었기 때문에 정책이 이제 바뀔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식 금융 관점에서 해주실 말씀이 있는지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알 수 없는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알 거라고 착각을 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제일 신기하게 느꼈던 거는 기자들이 연락이 와요. 대표님 올해 주식이 연말에 어느 정도 그 코스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봅니다. 그게 저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걸 어떻게 알지?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 알 수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극히 단순하게 투자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면은 오히려 그때가 살 때예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는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철학적인 거고요. 내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오늘부터 내가 커피를 끊고 그 돈으로 내가 투자하겠다. 대신에 커피가 정 마시고 싶으면 친구를 데려가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그런 거를 갖는 게 중요하지. 뭐 정치가 어떻게 될 것 같으니까 그것도 뭐 어떻게 될 것, 이자율이 어떻게 될 것 같고 복잡하죠. 아, 그렇게 현금 비중을 늘려야 되겠구나. 뭐 현금을 뭐 투자를 늘리고 그때부터는 그게 이제 도박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도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60세 됐을 때 적어도 내가 20억 원 있어야 되겠구나. 30억 원 있어야 되겠구나. 그게 목표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단기간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신경을 끊어야 돼요. 우리 펀드 매니저가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당장 해고예요. 당장 해고예요. 왜냐하면 그런 철학을 갖고 있다 그러면 지극히 아마추어거든요. 여러분 삼성전자에 투자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 삼성전자 투자되어 있는데 야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팔까 살까, 또 뭐 미국의 이자율이 올라가니까 살까 팔까,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TV를 너무 많이 보면 안 돼요. 그리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연금저축펀드 그 펀드부터 하시고 굉장히 간단한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많이 그런 증권에 대한 방송이라든가 그런 걸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특히 유튜버도 잘못된 유튜버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부자 될 수 있는 것처럼 단기간에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올라가도 사고 내려가도 사는 거예요. 꾸준하게 사서 나중에 30년 기다렸더니 100배가 돼 있는 거예요. 100배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은 계속 돈을 벌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기업을 소유하기만 하면 되죠. 지분을 취득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데 어렵게 생각해 사람들은. 내가 어떤 회사의 지분을 취득했죠. 근데 뭐 이자율도 있고 뭐 인플레이션이 어떻고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난 꾸준히 비쌀 때도 사고 쌀 때도 사죠. 그랬더니 20년 기다렸더니 내가 벌써 20억 재산가가 됐구나, 30억 재산가가 됐구나, 그런 겁니다. 예, 이 굉장히 그러니까 한마디로 쓸데없는 관심 가지 말아라. 네, 네.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렇죠. 단순하게 생활 습관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한번 볼게요. 이게 저희 이 대표님이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해주셨어요. 그동안 이번 강연뿐만 아니라 다른 강연에서도 이 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또 헬조선이라고 막 이렇게 우리나라를 막 비하하는 이런 문화 가운데에서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안 좋게 생각하고 계시는데, 우리나라가 가진 어떤 가능성이나 또 한국에 대한 어떤 비전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네, 이런 질문들이 네.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해외 여행 많이 가셨을 거예요. 특히 객관적으로 봤을 때 한국보다 좋은 나라 있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저는 뉴욕에만 35년 살았잖아요. 뉴욕에 가면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어요? 비가 오면요 머리에 물이 샙니다. 그리고 냄새가 엄청나게 나죠. 그 다음에 저는 한국에 와서 너무 놀란 게 그 스크린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대단하다. 뉴욕은요 가끔 밀어요 누가. 그래서 종종 사람이 죽습니다. 그래서 뉴욕에 오래 산 사람은요 보면 딱 알아요. 저는 뉴욕에서 왔구나. 지하철 탈 때 항상 뒤쪽에 가 있어요. 그게 본능적으로. 근데 한국에 오니까 너무 잘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하철 요금이 세계에서 제일 싸요. 근데 왜 안 타지? 버스도 너무 잘 돼 있죠. 버스 정류장이 뭐 몇 번 버스가 3분 있다 온다 5분 있다. 세상에 이렇게 좋은 나라가 있는데 우리 직원들 전부 차 몰고 와요. 대한민국은요 엄청난 나라입니다. 여러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왜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궁금하죠? 왜 헬조선이라고 얘기할까? 다 똑같은 직업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 공무원 시험 보려고 그러고 다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똑같은. 근데 그거를 조금만 벗어나잖아요. 너무너무 한국은 재미난 사회인 거예요. 미국의 창업 스토리 보면요. 놀라운 스토리가 많아요. 여러분, 내가 제일 창업 스토리 중에 재미나게 생각하는 거는 UPS 스토어라는 그 창업자입니다. 거기 창업한 사람은요. 엉뚱한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도 엉뚱한 생각을 하면요. 너무나 그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이 사람은요. 우체국 옆에다 우체국을 차렸어요. 상상이 안 가죠. 왜 차렸을까? 우체국이 5시 이렇게 닫는 거, 근데 서비스가 나쁜 거에 대해서 이 사람이 자기는 7시까지 열고 편지도 대신 붙여주고 그걸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몇천하게 팔았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스타일란다라는 회사 아시죠? 얼마에 팔았어요? 6,500억에 팔았죠. 이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생각의 차이인 겁니다. 남들과 다른 생각, 그 다음에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 긍정적인 생각, 이것만 있으면 다 돼요. 그 다음에 한국이 창업하기 세계에서 제일 좋은 나라죠. 왜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전부 공무원 하려고 그러잖아요. 경쟁이 없어요. 생각의 파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부자 될 수 있어요. 그 다음 나 혼자 하기 힘들다. 친구랑 같이 하세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아셔야 돼요. 창업과 개업은 틀립니다. 개업하라는 게 아니에요. 창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창업이라는 거는요. 영어로 unmet needs라는 말을 써요. unmet needs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창업 아이디어라는 게 별게 아니에요. 이 사회가 왜 불편한 게 있는데 이걸 왜 사람들이 안 하지? 이걸 왜 고치려고 안 할까? 그게 창업 아이디어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럼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라든가 뭐 우버라든가 다 그런 아이디어죠. 특별한 아이디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내가 빈 방이 있는데 이 빈 방을 빌려주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그걸 실현한 게 에어비앤비죠. 한국 사회를 지나가다 보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이 할 수 있는 게. 근데 우리는 전부 시험 보는 거를 택하려고 그러고 남들이 한 걸 똑같이 하려고 보니까 얼마나 경쟁률이 셉니까? 그러니까 이거 뭐 헬조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만 조금 바꾸면 저가 사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애가 공부 못하면 좋을까 나쁠까? 좋아요 나빠요? 좋죠.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전부 시험만 보려고 그러거든. 근데 공부 못하는 아이들은 취직 안 될 거 아니까 어떻게 돼요? 창업을 하게 되죠. 그래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생각의 차이죠. 근데 우리는 전부 공부 잘하라고 하죠. 근데 서울대 어차피 못 가죠. 근데 거기에 돈 다 써버리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 엄마들이 깨일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엉뚱한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은 모범생이 돼야지 모범생이 되면 안 돼. 모범생들은 정말 시야가 좁죠. 그래서 여기까지. 네, 여러분, 헬조선 아닙니다. 오늘 생각을 바꾸시고, 가치를 바꾸셔서, 뭐 위기를 기회로, 우리나라 땅에 정말 좋은 것들이 많다고 우리 대표님 말씀하셨는데 정말 적극적으로 공감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뭐 헬조선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말씀하신 것처럼 기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이 기회를 잡는 청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다음 질문 볼게요. 자, 이걸 보겠습니다. 자, 이 미래 대비에 관한 질문인데, 우리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청년들이 대부분 이제 20대에서 30대 청년들인데, 이 청년의 때에 어떠한 경제적인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 미래 대비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네. 다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그 월급의 10%, 15%는 무조건 띄어놔라. 그 돈으로 투자해라. 나중에 그게 창업 작업이 될 수도 있고, 창업 작업을 안 쓰더라도 나중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연금저축펀드, 퇴직연금 그거 반드시 시작해라. 그 다음에 처음에 잘 모르겠다. 그런 메리츠 자산운용의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거기에서 셀러리맨 펀드 사시면 돼요. 네. 간단하네요. 네. 월급 받으시면 아무튼 10%에서 15%는 무조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조언을 해주셨어요. 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서 오늘 이 Q&A 마무리할 텐데 지금 요거는 이제 저희 크리스천들 우리 청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씀인데 우리 대표님이 뭐 어떤 기준으로 주식 투자 일을 하시는지 또 어떤 인생의 말씀이나 가치를 갖고 일하시는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궁금증을 우리 청년들이 물어봤고 그래서 크리스천들에게 하고 싶은 말들 이제 전반적으로 한번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편견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그 투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 주식은 투자하면 안 된다 그런 지극히 잘못된 편견으로 벗어나야 되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된 이유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가장 큰 고객 중에 하나가 수녀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수녀원들의 그 노후 자금을 관리하는 사람이 우리 고객이었어요. 그래서 왜냐면 수녀들도 노후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거를 주식에 투자했고 제가 한국에 왔을 때 보면 그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우리 선교사님들, 그다음에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이런 프로그램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인들도 각 교회마다 예를 들어서 건축 헌금 걷듯이 우리 목사님들 노후 준비를 하기 위해서 당연히 투자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자에 대한 생각을 고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부자가 돼야 좋은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돈을 유태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절대 함부로 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대신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 다스려라. 그런 돈에 대한 굳건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요. 그러면요, 여러분들 농담이 아니에요. 저는 이 주식이라는 거를 알게 되고, 저도 주식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주식이라는 걸 알게 되고 갑자기 세상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란 거예요. 그전까지 막연했어요. 내가 기업을 소유할 수 있다니. 세상에 사기만 하면 되네. 그 월급이 10% 무조건 사고 그 다음에 쓸데없이 사는 거 안 사고 그랬더니 10년 20년 가니까 재산이 이렇게 크게 불어났구나.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복리 얘기했잖아요. 처음에는 굉장히 지루해요. 근데 그거를 넘기잖아요. 5년 넘기면 그때부터는 이제 돈을 버는 거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게요, 금융 문명이라는 게 대대로 부자가 되는 거를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결혼하고 애를 낳고 또 손자가 될 때 그게 이제 그 대대로 부자가 되는 그 DNA를 심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대로 가난한 사람이 있고요, 대대로 부자가 되는 거 있잖아요. 대대로 가난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미국에 가면은 슬럼 가죠. 슬럼 가보면 대대로 가난을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마약도 하게 되고 계속 가난하게 되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게 뭐냐면 버는 걸 다 쓰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자들 보면 버는 거에서 일정 부분 투자하는 사람들이에요. 자본이 일하게 하는 거를 이해하는 사람과 이해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다 얘기하잖아요. 요만큼도 제가 과장이 아닙니다. 다 경제적 독립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그랬고, 저도 지극히 흑수저죠. 저도 무지하게 흑수저였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투자라는 걸 가르쳐 줬고요. 또 퇴직연금 강제로 가입하게 하니까 가입했고, 그게 몇백만 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할 수 있어요. 다만 절대로 흘려듣지 마세요.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게 저도 많은 시간을 할애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돈 하나도 안 받았죠. 내가 왜 할까요? 여러분들 부자 되게 만들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정말로. 그게 대한민국 미래라고 보기 하는 겁니다. 근데요, 길거리 가다 보면요, 저를 아는 척해요. 대표님, 2년 전에 우리 강연에 오셨어요. 물어보죠. 투자 시작했어요? 아직. 그러면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가르쳐줘도 안 했을 때는 내가 이걸 왜 하나. 제가 지금 한국에서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하고 있어요.
부자 되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간단한 부자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줬는데도 기업을 소유해라. 가장 간단한 겁니다. 기업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다니는 회사에 낮에는 내가 인플로이죠. 노동자죠. 근데 그 회사 주식을 갖고 있는 순간에 여러분들 동시에 자본가예요. 놀랍죠? 굉장히 간단해요. 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사느냐? 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시 탈 거 버스 타는 거고, 버스 탈 거 걸어 다니는 거고, 그 다음에 커피 함부로 마시지 말고, 술은 그만 먹어서 술을 너무 많이 먹어요. 이 젊은 사람들. 그 돈으로 투자해야 되고, 그러면 다 부자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이제 말씀 들으니까 제가 와닿았던 말씀이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돈을 다스려라. 네, 이런 가치가 굉장히 와닿는 것 같아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말고 다스리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무튼 우리 긴 시간 내셔서 우리 또 강연도 해주시고 또 우리 청년들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위해서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셨는데 우리 존니 대표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함께 좀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한 가지만 같이 함께 우리 기도하고서 오늘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사실 돈이라는 굉장히 예민한 주제를 다뤘어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어떤 교회에서는 굉장히 금기시하고 뭐 이렇게 멀리만 하는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나눈 이유는 무엇이냐면 제가 아까 학계에서 말씀 선포한 것처럼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다.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기독교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돈을 멀리하고 그러고서 막 돈 관리 못하고, 여러분 이거 주님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원하시는 거는 돈을 그냥 나를 위해서 쓰려는 게 아니라 그걸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려보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직장 다니는 청년들도 있고 또 사업을 하는 청년도 있고 또 우리 캠퍼스 안에서 이제 회사를 갈 청년들도 있는데, 여러분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 그 사용하는 모든 물질과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 청년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간에 같이 함께 두 손 들고 기도합시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이렇게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이 청년의 시기에 또 많은 또 일들을 하고 또 재물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갈 텐데, 하나님 모든 재정과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활용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주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터에 있는 청년들, 캠퍼스에 있는 청년들, 또 사업을 하는 청년들, 아버지 하나님, 이들의 모든 삶과 모든 사업과 일터와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부어지는 재물의 축복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사용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청년들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업가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일터 청년들이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위해 재물을 헌신하는 귀한 재물의 통로들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모든 것을 통하여 아버지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는 믿음의 청년들이 될지어다.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고 아버지 우리 청년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일터학교, 거룩한 일터학교, 정말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망을 가지고 이 학교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첫 시간 우리가 이 금융 영역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자 귀한 메시지 나눴는데,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는 것은 우리가 평생을 살아갈 때 사업을 하건 직장에 있건
어떠한 투자를 하건 그 모든 재물을 활용하여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는 그런 귀한 청년들이 이 가운데 일어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재물과 사업과 직장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아버지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갈망합니다. 아버지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이것으로 우리 일터학교 우리 첫 번째 주 이 금융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눴던 우리 일터학교를 다 마무리하였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이제 4주 동안 이 학교가 진행이 되는데, 우리 다음 주에는 이 문화예술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추상미 감독님, 네,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 문화예술 영역에서 귀하게 쓰임 받고 있는 우리 추상미 감독님이 오셔서 메시지를 나눠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서 같이 함께 이 일터학교에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걸로 예배는 마치고요. 우리 비전스쿨 하시는 분들은 우리 4층에서 동일하게 모임이 있으니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배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